불꽃 같은 황혼의 사랑. 3부작. 주인공 정혜준 67 은퇴교사, 윤미라 63 미술 강사. 일부 예기치 못한 만남. 줄거리.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정혜준은 우연히 주민센터 수채화 교실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윤미라는 환한 미소와 자유로운 분놀림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여인이었죠. 첫날 그들의 눈빛은 오래 묵은 갈증을 만난 듯 강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둘은 자연스레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가슴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To be continued. 죽어야지 정말. 정혜준은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 2시 30분. 점심을 먹고 나면 하루가 이렇게 길 줄이야. 37년간 아이들 앞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바쁘게 살았던 그였지만 은퇴 후 2년째인 지금은 시간이 무겁기만 했다. 여보, 또 그러고 있어? 아내 순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결혼 40년, 이제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혜준의 무기력함은 그녀에게도 답답하기만 했다. 뭘 하겠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 김 선생 부인이 전화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수채화 교실 연다잖아. 한번 가보라고 하던데. 수채화? 혜준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언제 그림을 그려봤다고. 그러니까 배워보라는 거지. 집에서 이렇게 썩어가지 말고. 순이의 말에 혜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혜준은 어느새 주민센터 앞에 서 있었다. 3층 문화교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망설이는 그 순간이었다. 어머, 처음 오시는 분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준이 돌아봤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아, 네. 수채화 교실이 여기 맞나요? 맞아요. 저도 오늘이 첫날이에요. 같이 올라가실래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혜준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윤미라입니다. 여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 혜준은 그녀의 손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읽었다. 호기심? 열정? 아니면 그럼 같이 가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미라의 밝은 목소리에 혜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교실에는 이미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중장년들이었다. 혜준과 미라는 나란히 앉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수채화를 가르치게 된 박민수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강사가 밝게 인사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풍경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든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종이와 물감, 붓이 나눠졌다. 혜준은 하얀 종이를 바라보며 막막했다. 도대체 뭘 그려야 하지? 옆에서 미라가 이미 붓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붓과 하나가 된 것처럼 물감을 종이 위에 흘려보냈다. 와. 혜준이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미라가 그리고 있는 것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었는데 몇 번의 붓질만으로 생동감 있는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서 혼자 끄적거려 본 정도예요. 미라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정혜준 씨는 뭘 그리실 건가요? 혜준은 여전히 하얀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은 뭘 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에 떠오르는 것부터 그려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미라의 격려에 혜준은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그리고는 어릴 적 고향집 앞마당에 있던 커다란 감나무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선이 떨리고 물감이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 정말 좋은데요? 어느새 미라가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혜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런 감나무가 실제로 있었나요? 네, 어릴 적 고향집에요.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와, 그림에서 그 추억이 느껴져요. 정말 따뜻해 보여요. 미라의 진심 어린 칭찬에 혜주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준 게 언제였을까?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강사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혜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미라의 제안에 혜주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좋습니다. 주민센터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혜준 씨는 뭘 하셨어요? 교사였습니다. 37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렸죠. 와, 대단하세요. 그럼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참 무료해요. 혜준의 솔직한 고백에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3년째인데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혜주는 은퇴 후의 허전함을, 미라는 홀로서기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사를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요. 그나마 그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구나. 잘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좋아해요. 붓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가 제일 자유로운 기분이거든요. 미라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혜주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했다. 열정? 꿈? 아니면 삶에 대한 의욕? 정혜준 씨도 오늘 그림 그리실 때 정말 집중하고 계시던데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신기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혜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오랜만에 뭔가에 빠져든다는 기분이었달까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림을 좋아해요. 그릴 때만큼은 다른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2시간이 훌쩍 지났다. 혜주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정말 시간 빨라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요. 미라의 말에 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눠본 것 같았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헤어지면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이번에도 그 짧은 접촉에서 혜준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것이었다. 어디 갔다 와? 집에 도착하자 순이가 물었다. 수채화 교실 갔다 왔어. 어땠어? 재미있던? 혜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그날 밤 혜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미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와 나눈 대화들.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신경 쓰이지? 혜주는 베개를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가 최근 몇 년 중 가장 생생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혜주는 이상하게 들뜬 기분이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언제였을까? 며칠 동안 그는 미라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수업 날이 왔다. 안녕하세요, 정혜준 씨.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혜준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안녕하세요, 미라 씨.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은 더 이상 따분한 하루가 아니었다. 미라를 만날 수 있는 설레는 하루였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그림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 정혜준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날 미라가 물었다. 꿈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꿈은 언제든 가질 수 있잖아요. 미라의 말에 혜준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오랫동안 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요. 강요하지는 말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된 그림 한 점 정도는 그려보고 싶네요. 와, 좋은 꿈이네요. 저는 언젠가 개인전을 열어보고 싶어요. 개인전요? 네, 작더라도 상관없어요. 제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미라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다. 그 열정적인 모습에 혜주는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혜주는 점점 미라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혜주는 거울 앞에 섰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67세의 할아버지가.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미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녀를 만나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뭘까? 그리고 혜주는 미라에게서도 비슷한 신호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말 미친 짓이다. 하지만 혜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 마음을, 이 설렘을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다음 수업날 혜주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1부 끝.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매일 함께해요.